네, 앞서도 리포트로 전해드렸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오늘 한국 언론과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태 전 공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또박또박 거침없이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정치부 이용한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차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시간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한 2시간 이상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오늘 2시간 반가량 네. 태공사가 한국 언론과 처음으로 네.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기자간담회는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1997년 기자회견 이후에 근 20년 만에 열린 고위급 탈북민의 공개 언론 접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만에 최고위급 북한 인사가 망명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태공사의 귀수는 지난 97년 미국으로 망명한 기억하실 겁니다. 장승길 당시 네. 주 이집트 북한 대사에 이은 네. 19년 만에 최고위급 북한 외교관의 그렇군요. 탈북입니다. 네네. 태공사는 서유럽 사정에 아주 정통한 북한의 베테랑 외교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영국에서 그동안 북한의 좋은 이미지를 서방에 홍보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홍보맨, 최일선에서 북한 체제를 알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사실 그동안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추측도 많았고 소문도 무성했는데 네. 본인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태공사의 아버지가 항일 빨치산 1세대이자 김일성의 전령병으로 활동한 태병렬 전 인민군 대장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 유명한 태병렬의 아들이었다 이런 얘기였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태공사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뭐라고 직접 했습니까? 한번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저는 성이 태가이지만은 북한군 대장이었던 태병렬 가문과 아무런 혈연적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 어에서는 어백영 가문인 건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아내의 그 가족들이 다 북한에 있는 실상에서 구체적으로 가족 내부도를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그랬군요. 네, 본인 오해서는 맞다고 밝혔네요. 네, 들으신 대로 태공사는 성이 태가지만 태병렬과는 아무런 혈연적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부인 오에서는 오백용 가문이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빨치산 가문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백용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로 노동당 군사부장을 지낸 인물이죠. 네. 자, 두 번째로는 태공사는 아들 2명과 딸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었죠.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그런데 태공사는 얼마 전에 국회에 출석을 해서 아들이 있는 건 맞지만 딸이 있는 건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은 김정은이 사라지면 제거가 되면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태공사는 좀 반대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제거가 돼도 비공식적으로 그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김정은이 없다고 해서 북한 정권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북한이라는 국가는 폐쇄적인 국가다라는 오늘 태공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외부 활동도 활발했던 사람답게 오늘 2시간 반 동안 기자회견 내내 굉장히 활발하고 유머러스하고 또 이제 대화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태공사가 이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모두 발언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모두 발언 말미에 기자들을 살짝 놀라게 한 행동과 뭐라고 했습니까? 발언이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직접 보시죠. 네. 3만 명 탈북민의 김정은 타도 외침이 임진각 망대단에서 울려 퍼질 때 통일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 것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 저 모습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세를 외치는 모습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97년 4월 20일 황장엽 비서가 서울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을 때 김덕봉 씨와 만세, 같이. 네. 그렇습니다. 만세 장면 선창을 보입니다. 네. 하기도 했고요. 네네. 앞서 83년 2월이었죠. 북한 이웅평 대위는 미국인을 몰고 귀순을 했는데 네. 이 대위 역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진 후에 만세 삼창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탈북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대한민국 만세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에도 충격이었지만 북한 고위급에는 더 큰 충격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태공사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태공사는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서 일사천리로 처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동안 김씨 가문 내에서 권력 투쟁은 계속 있어 왔지만 절대 공개하지 않고 은폐된 방법으로 정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성택만큼은 북한 사회에 미친 영향과 범위가 너무 커서 회의에서 공개하고 전 사회적 운동으로 단시일 내에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반발을 우려해서
공개적 방법으로 속전속결로 장성택을 제거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최고위급 탈북자답게 또 북한 내부의 진실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태영호 공사가 어떤 시간이 돼서 기자회견을 한 거로 보이는데 자, 지금 시국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혹시 북풍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나왔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태공사는 이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작정하고 좀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네. 태공사는 우선 왜 지금 이 시점이냐, 보수 진영에서 쓰는 마지막 수가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걸 내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 같은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는데요. 네. 목소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아, 네. 아들을 생각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영국에 있을 때 네. 매일 인터넷 하고 했다는 걸 다 생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아, 그렇습니다. 네. 법과 규정에 따라서 네. 사회에 배출된 것이다. 아들을 네. 생각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빨리 네. 사회에 배출되고 싶었지만 법과 원칙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딘 태공사는 내년부터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이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통일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사회에 완전히 진출하게 된 태영호 공사인 만큼 북한의 실상 제대로 알리기에 어떤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용환 차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